방금 두 분의 강의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다 중복된 단어가 두 가지,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가장 큰 게 열정과 도전이다. 뭐 이렇게 표현돼서 저 이 얘기 해보고 싶어요. 무엇이 열정인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한 비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마 인사하는 중에 KT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업 KT라고 가정하고 구직자한테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줄지. 한 학생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 넥타이를 풀어요. 머리에 질끈 동이 그리고 구호를 외칩니다. KT를 위해서 죽고 KT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학생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 학생은 곰곰이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970년대 KT의 주요 상품은 시내 전화 상품이었고 마켓 시어는 98% 이상이었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에서는 온라인 모바일 통신시장이 굉장히 극대되었고 SK텔레콤의 어떤 전략에 대비해서 KT는 어떤 전략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KT는 원래 어떤 전략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 제가 그것에 일조하는 어떤 마케터로서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누가 더 기업에 봤을 때 열정적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이제 열정은 남자들이 우통 벗고 축구하고 소리 지르는 게 열정이야. 해변가에서 우통 벗고 소리 지르는 것도 또한 열정 아니에요. 저희가 467명의 인사 담당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기업이 생각하는 열정은 무엇입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쭉 실트가 쭉 리스팅이 됐었어요. 그 부분을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우리 회사를 많이 알고 있는 지원자, 우리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 너가 일할 그 직무에 대한 사전적인 경험과 준비를 가지고 있는 지원자를 열정적인 지원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생각하는 동일한 단어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와 기업이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게 취업 전략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승리해요. 경쟁률이 뭐 500대 되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하면 돼. 그게 키인 것 같아요. 저는 12년 동안 대기업 공채 채용 솔루션을 기업과 같이 채용했었어요. 제가 2003년도 상반기 신한은행 공채를 제가 만든 시스템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서류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고 면접의 과정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했었어요. 그러다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2012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권, 공기업들, 대기업들의 공채를 같이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느 기준으로 서심사인지 알겠더라고요. 누가 합격되고 누가 떨어지는지 알게 됐어요. 그 얘기하려면 뭐 한참 지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내용 이 내용이네요. 채용 시스템에 대한 이해 잠깐 얘기하고 토크쇼 때 만나도록 할게요. 이 생각 했으면 좋겠어요. 제로 베이스 개념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제가 조사하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100개 기업의 한 5개 기업은 제로 베이스로 심사를 해요. 채용에는 단계가 있죠.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 심사 발표를 하고 인적성을 보고 또는 필기시험을 본 회사가 있고 안 본 회사가 있고 1차 면접하고 2차 면접을 해요. 단계죠. 단계마다 제로 베이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제로 베이스. 즉 심사 때 나름대로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나오고 합격자 중에서도 더 좋은 점수 받은 친구가 있고 덜 좋은 점수 받은 친구가 있어요. 등수가 사실 매겨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일단 합격되면 다음 단계 인적성 검사에서는 제로 베이스로 두고 다시 시험 본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도 뭐 합산하는 회사도 후진기업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거의 제로 베이스. 즉 내가 면접을 떨어지면 학점이나 영어 점수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면접 못 봐서. 그렇죠? 왜? 제로 베이스 때문에. 생각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출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의 사례를 이게 좀 잠깐 보여드리려 할게요.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서 제가 결론을 좀 몇 가지 좀 나와볼게요. 한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이 회사는 공기업이에요. 184명을 뽑았어요. 184명을 뽑았는데 지원자가 14,637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쭉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돼요. 경쟁률이 80대 1이었어요. 서류 미달자가 122명이었어요. 서류 탈락자가 지원자의 88%가 서류 탈락했어요. 서류 합격은 12%가 서류 합격했어요. 필기시험을 봤어요. 필기시험을 봤더니 필기시험의 합격자가 31%였어요. 왕창 떨어지는 거예요. 필기시험에. 공기업의 특성이에요, 사실. 공기업은 까놓고 얘기하면 시험 잘 봐야 돼요. 학점 좋아야 돼요. 공기업의 특성이거든요, 사실. 물론 뭐 면접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이 회사는 2배수, 3배수 정도로 면접을 봤어요. 볼게요. 은행권이에요. 이 은행권은 110명을 뽑았는데 9,581명이 지원했어요. 90대 1이었어요. 이 정도면 약가예요. 한 2만 명 지원하거든요. 한번 공채 진행하면. 그리고 보면 이 트렌드를 보면 지원자의 92%가 서류 탈락했어요. 8%가 서류 합격한 거죠. 그리고 필기시험에 탈락자와 합격자가 나오고 1차 면접에 탈락자와 합격자가 나오고 면접과 최종 면접에 합격자와 탈락자가 나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번 면접 탈락의 59%예요. 이번 면접 합격이 41%예요. 즉 거의 2대 1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행운 케이스인 거죠. 요즘은 면접의 특성이 2대 1이나 3대 1을 모집하지 않아요. 거의 5대 1까지. 최종 면접. 이 면접의 특성이. 왜냐면 면접의 배수를 늘리는 거죠. 현재. 일반 대기업이 93명을 뽑는데 9,000명, 8,000명 정도가 지원했어요. 90대 1이고 지원자의 86%가 서류에 탈락했어요.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을 봤어요. 이 과정을 해석해보면 이렇게 돼요. 몇 가지 패턴을 보여요. 첫 번째, 현재 웬만하면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대부분 서류 탈락한다는 얘기예요. 서류 합격하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광탈이라는 얘기예요. 훈자했죠. 광속 탈락이에요. 지원하면 바로 탈락이에요. 볼 거 없어요. 두 번째, 서류 합격자가 됐다 보면 대부분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한 10대 1 정도로 좁혀졌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5,000대 1이나 500대 1은 서류 합격하면 10대 1 정도로 줄어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요. 이게 회사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최종 면접 갔어. 과거에는 거의 2대 1이나 2.5대 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5대 1까지 높아졌어요. 면접이 중요 시험이고 서류나 시험보다는 사람 보면서 보겠다는 게 커지기 때문에 면접의 배수가 증가되고 있죠. 증가되고 있어요. 최종 면접에 현재 많은 기업들은 제가 공기업 면접관으로 최근에 LH공사 면접관으로 하고 면접관 교육을 시켰는데 그쪽 쭉 데이터를 보니까 5대 1이었어요. 최종 면접인데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5명 가면 1명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 유리 중에서 나눠내는 거예요. 1명 되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보면 제가 면접관 교육을 시키는데 이 면접관 교육을 1시간 동안 시켜요. 아침 7시, 8시까지. 9시부터 면접관으로 들어가요. 면접관들이. 공기업이라서 전전날 자기가 면접관인지 모르고 그냥 다음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나면 인사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원래는 이렇게 쭉 이렇게 1등부터 5,000명, 아니 뭐 300명이보다 300명까지 등수를 매기면 시간 좋겠으나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 정규분포를 따라서 한 주에 한 번 뽑으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느 조에서 스페인따라 사실 운은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1등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이건 제가 예예요. 예. 한 예를 극대화하지는 마세요. 일반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면접을 잘 준비하고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면 제가 얘기를 가능한 일반화하지는 마세요. 오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서류 심사는 기본적으로 정량 심사를 하는 기업이 참 많아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기소개서 평가의 비중이 높고 스펙을 보유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량 평가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어느 한 방송국을 제가 심사한 케이스예요. 방송국에 PD를 뽑는 채용이었었어요. 볼까요? 학점, 외국어부터 자기소개서, 자격증 4가지가 터닝point 팩트였어요. 이 당시. 정확히 2년 전이에요. 이건. 합격자와 탈락자가 나누죠.
총점을 날리는 거예요. 총점의 합격자 80.636은 합격이고 80.543은 탈락이에요. 점수 보면 1점 미만으로 왔다 갔다 하죠. 사실 서류 합격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운이 따라요. 제가 봤을 때. 어느 항목으로 가점을 얼마나 따라서 사실 분수는 달라져요. 지금 보면 자기소개 기준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탈락자가 합격자보다 학점이나 외국인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대놓고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 제가 캡처해놨는데 어쨌든 회사마다 보는 입사지원서를 받는 항목을 모두 심사의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느 회사는 점수하기 힘드니까 이게 등급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시사하잖아요. 1, 2점 차이로 누군가로 떨어지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구간을 둬서 등급을 넣는 거예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등급을 줘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국민은행 기사에 났었지만 국민은행이 이전에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들을 받았어요. 실전형 마케팅 인재냐 창의적 인재 글로 써봐. 이게 입사지원서의 한 포맷이에요. 자기소개서 항목이 아니라 입사지원서의 한 항목이에요. 굉장히 센세이션이죠. 제가 봤을 때. 즉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학점이나 자격증, 금융상종세트 이런 것보다도 너가 공부 외에 했었던 정말 알차게 열정을 쏟았던 것들 일들이 있으면 글로 한번 써봐. 우리가 이 점수들을 높게 볼게.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입사지원서를 딱 보면 이 회사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금방 보여요. 사실 이 입사지원서의 포맷이나 내용들을 잘 보고 잘 적는 것들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필기시험은 요즘 거의 안 보죠. 공기업은 반드시 보십니다. 그렇죠? 대부분 일반 기업들은 직무능력 검사를 보는데 아까 대표적인 상승의 스타트잖아요. 반드시 미리 좀 풀어보는 건 필요할 수 있어요. 어쨌든 시험 패턴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준비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패턴을 이해하는 정도인 거니까. 그래서 인성, 적성 검사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상황 판단력, 시사 상식이 무엇인지 그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 보이려고 점수하다 보면 약간 그 검사 결과가 또라이가 나와가지고 탈락하는 되게 많아요. 잘 보시라는 얘기. 제가 볼 때는 인적수 검사의 패턴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의도는 똑같아요. 어느 기업. 인적성의 의도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인적성 검사를 조사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하고 있는데 추세를 굳이 얘기해보면 하나그룹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인적성 검사를 안 보고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본 회사들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인적성 검사의 툴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인적성 검사의 한 텀이 좀 돌았거든요. 한 7, 8년 됐기 때문에 지금 7, 8년 전에 인적성 검사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해서 합격해서 근무한 사람들의 성과가 점수들이 다 나와요. 그들과 매칭을 해가지고 다시 인적성 검사를 디버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흐름들을 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인적성 검사를 잘 보려면 정직하게 행동해. 그럼 잘 맞아, 진짜요. 그리고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점수 높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일반적으로 면접을 보면 면접의 종류와 방식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에 따라서 어떤 패턴의 면접을 보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패턴을 보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인성 면접, 역량 면접의 개념 자체, 그다음에 토론 면접, PT 면접 따로 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의도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의도를 이해하고 준비해보는 것이 예를 들면 혼자 하든 취업 스터디를 하든 자료를 보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물어볼까?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뭔가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따가 토크쇼 때 좀 이열하게 한번 보안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